우리는 보면은 이 마음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마음 치료를 하는 분이나 마음 치료를 하지 않는 분이나 아직은 치료가 돼서 완전하게 완치가 돼서 회복이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마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결국은 심리 습관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심리 문제와 심리 습관 문제를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습관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습관의 문제인데 세 개의 심리가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속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이 회복을 했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력을 갖고 있는데 이 습관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회복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악화시키는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각도 그렇고 말과 행동들이 점점 자신을 악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파괴 습관이라 그래요. 뭘 파괴하느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 습관이에요. 왜? 습관,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외상 트라우마고. 자, 외상 트라우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배우자 외도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도 있고 가장 소중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미 관계에 있는 사별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로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트라우마도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사건 사고에 의한 트라우마도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외상 트라우마도 존재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완전히 일을 파산에 이르 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파산이 되는 경우에도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는 나에 의해서 겪어지는 그런 내가 겪는 건데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상, 즉 외부에 의해서 내 자신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 또는 뭐 중증 심리장애다, 심리장애 물론 있는데 이 중증 심리장애 관련된 이거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음 문제라고 합니다. 중증 심리장애는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중증 심리장애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외상 트라우마는 타인에 의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나한테 발생을 하는 거고 중증 심리장애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생이 됐던 마음 문제가 발생되면 나한테는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다. 인생 파괴 습관. 그러면 인생은 뭡니까? 자신의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성도 있고 이거 다 파괴됩니다. 이 마음 문제는 일단은 자신의 몸, 마음, 성 다 파괴합니다. 타인의 몸, 마음, 성도 파괴합니다.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가 있어요. 내 자녀와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부부관계도 인간관계 이런 것처럼 의미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목적관계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관계들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되는 걸 이용당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이용하거나 원래는 이용하려고 들고 또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상대를 아이들도 또는 내 배우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들거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즉 인생 이게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또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도 원래는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내 가족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이 가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가치를 빼앗거나 또는 타인의 가치를 빼앗거나 또는 타인의 가치를 이용하거나 나의 가치를 빼앗기거나 또는 나의 가치를 이용당하거나 하는 것처럼 이 가치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인생인데 이 인생을 파괴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나 자신한테. 내가 만들었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발생이 됐던 간에 지금 나 자신이 이 인생을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파괴하는 그런 마음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파괴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마음 문제는 치료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괴시키는 걸로 평생을 보냅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 이렇게 마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마음 문제는 심리 습관 문제다 보니까 심리 상담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대면하면 안 돼요. 치료가 안 돼. 왜? 나 자신의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심리는 내가 모르는 것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돼서 상담에 관련되는 이 습관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상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심리 악화됩니다. 이걸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습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왜? 파괴 습관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마음 치료예요. 그래서 마음 치료의 기본은 자기 스스로예요. 자신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게 치료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발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수시로 재발이 되거든요. 왜? 습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습관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지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여유로워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 재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느냐면 재발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끊임없이 예방을 해가면서 뭘 만들었냐면 결국은 치료 습관, 즉 파괴 습관을 치료의 습관으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습관으로, 그래서 남자에게는 스트레스 힐링 습관을, 여자에게는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돼서 결국은 파괴 습관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습관까지 만들어져야 비로소 완치입니다라는 게 이게 자가치료법이고 바로 마음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치료를 막 시작을 했어. 마음치료를 막 시작했어. 아, 나 이제 드디어 다 치료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나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치료를 해서 안정을 갖고 재발을 예방하면서 치료 습관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연 단위가 필요합니다. 연 단위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마음치료 기존에는, 예전에는 3년 정도 내외가 소요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내외가 소요됐어요. 예전에는, 과거는 3년 내외가 소요됐어요. 현재는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왜? 이 치료를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의 에너지, 즉 제스를 가지고서, 제스가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치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11월 이후부터 모든 포럼부터 모든 관련되는 제스가 공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치료에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 치료를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완치가 됐느냐? 완치 아직 안 됐습니다. 완치 안 됐어요. 자,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자기한테 파괴 습관이 계속 지금 점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파괴 습관이 강화된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파괴 습관이 강화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나를, 타인을, 분명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친구든 지인이든 누구든 가족들이든 분명히 자기는 좋은 뜻으로 정말 좋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한다는 걸, 상대를 파괴한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이게 파괴 습관이에요. 습관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을 의도해서 하는 거 그건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거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치료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치료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상 트라우마인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편안해지면 중증심리장애로 악화돼 버립니다. 근데 중증심리장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라 그랬죠.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는 타인에 의해서 나한테 발생됐는데 내가 악화시켜가지고 나를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로 악화시켜 내가 시킨 거예요. 내가. 결국은 치료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 아직은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그럼 나는 언제 완치가 되나? 언제 완치가 되냐라고 만약에 이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나 언제 치료돼? 왜? 계속 치료 노력해야 되죠. 재발 예방해야 되죠. 치료 습관 만들어야 되죠. 나 언제 완치되지? 언제 완치될까요? 언제 완치될까요? 스스로들이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자, 지금 내가 지금 시작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 이제 좀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재발을 예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면서 치료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재발을 예방하면서 치료 습관을 만들고 있구나. 아니면 나 지금 치료 중에 있구나. 자,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요. 아직 완치 결정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치료하는 분들은 제가 점검을 할 때 제가 답변으로 완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벌써 지금 일주일 됐는데 5명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답변을 했어요. 딱 1명만 지금 현재 일정이 왔어요. 나머지 4분은 점검, 그냥 의뢰하고 그리고 답변이 갑니다. 근데 답변을 안 읽어라. 안 읽었다는 뜻이죠. 뭐냐? 치료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분은 제가 완치 결정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을 제가 합니다. 제가 관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딱 했는데 요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3개월 전에도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 이거를. 3개월 전에도 완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분이 그 메일을 또 안 읽었나 봐요.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치료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치료하는 분들이 완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 같아요. 마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저 언제 치료되나요? 메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아직 완치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내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구나. 그래, 열심히 습관을 내가 빨리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분들은 치료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치료하지 않은 분들. 치료하는 분들 주변에는 치료하지 않은 분들이 득실거립니다. 득실거려요, 지금요. 왜? 요즘 이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요. 현실이 그래요. 어차피 내 아이들도 때 되면 외상 트라우마 겪고요. 때 되면 중증심리장애 발생해요. 어차피 아이들은 왜? 사회가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본인들은 여기 외상 트라우마에서 중증심리장애로 가지 않으면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중증심리장애로 비로소 악화돼서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이 됐다. 선생님 영상 보고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정리가 약을 복용하면서 뭘 하면서 해서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어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제가 편안하고 안정이 됐어요. 그거 안정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악화돼서 나타나는 편안함의 현상이 있죠. 자신을 파괴하면 편안해져요.
타인을 파괴하면 재밌고 즐거워져요. 신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치료하지 않은 분들의 미래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치료하는 분들은, 마음 치료를 하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를 지속하면 됩니다. 어차피 대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치료가 늦어집니다. 완치가 늦어져요. 대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 지금 내가 치료법에 관련된 걸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면 내 나름대로 언젠가는 때 되면은 치료 습관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습관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치료하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치료하는 분들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 지금 스스로가 악화돼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두시란 얘기예요. 치료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치료하지 않은 분들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인데 거리를 어떻게 두나요? 그래서 과제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치하고 난 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을 하세요. 아니면 치료하는 중간에 그 배우자가 나와 내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이혼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피해를 입히니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두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갈 때 우리는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치료하거나 또는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나를 악화시켜가고 있구나. 즉, 나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내 아이들의 인생을. 본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 파괴가 돼버려요. 누구에서? 부모에 의해서. 내가 친구에게 뭔가 조언을 한마디 해서 그 친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파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마음 치료를 할 때 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도 마음 치료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뭡니까? 기간이에요, 기간. 1년 이상 걸린대.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대. 이렇게 오래 걸려? 저쪽에 가면은 10번이면 된다는데, 여기 가면 TV 방송 한번 나가고 나면 바로 해결 다 된다는데, 그거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담하면 안 된다니까. 악화되면 편안해져요. 그거 치료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파괴하면서 사시던가. 자,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을 얼마나 치료하면서 재발을 예방하고 자기 치료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를 합니까? 평생에 관련되어 있는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고 타인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치료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이 기간 동안 이 전체에 관련되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비용이 그렇게 뭐 상담 한 번에 20만 원을 한다, 10만 원을 한다, 상담 한 번에. 그러면 이 마음치료 비용이 1년 동안 10만 원에 1년 동안 관리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담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10번 한다? 20만 원씩 10번이면 200만 원입니다. 좀 유명하다 생각하는 데 가게 되면 몇십만 원씩 합니다. 1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10번 하면 1000만 원 후떡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치료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악화되기만 하지.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 관련되는 게 부담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걸려있거든요. 내 인생이 파괴되면 무조건 타인의 인생도 다 파괴시킵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어요. 잘 살아왔던 나의 인생 전부가 이 비용 하나에 걸려있어요. 기간은 당연히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치료 빨리 된 분이 8개월 만에 완치된 분도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쳐놓고, 물론 기본적인 아이 관리하는 거 뭐하는 요 정도만 해놓고 일상의 가장 기본만 하면서 치료에 집중한 거예요. 완치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치료. 아무리 편안해져도 재발 예방하고 치료 습관 갖고 완치를 향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런 의지와 노력을 투자를 한 만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왜? 중간에 편안해지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치료를 안 하려고 그래. 왜? 편안하니까. 그러나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파괴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 외상트라우마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중증심리장애도 물론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괴 습관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파괴 습관을 악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렇게 악화시키는 데는 쉽고 빠릅니다. 왜? 악화되면 편안해지거든요. 악화되면.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 특히 범죄의 가해자들 또는 외도를 한 사람들, 성범죄 가해자들 또는 외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자기는 편해요. 상대방은 아파 뒤지겠다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자기 편안하려고 자기 인생, 타인 인생 다 파괴하는 게 바로 범죄자들, 그리고 외도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걸 몰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악화시키는 건 쉽고 빨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치료하는 분들이나 치료하지 않은 분들이나 편안해지십니까? 안정이 됐습니까? 뭔 얘기예요? 중증심리장애로 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 근데 그거보다 더 악화됐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나 편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본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화되는 쪽으로 왜? 쉽고 빠르게 안정이 되거든요. 쉽고 빠르게. 왜? 파괴 습관을 악화시키는 거는 그래서 편안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거는 쉽고 빨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러면 인생 파괴되면 내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갈 거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 타인들을 파괴하는데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야. 내 말 한마디가 전 국민을 다 파괴시켜 있는 그 용도로 쓰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파괴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 또는 파괴 습관을 악화시키는 거는 쉽고 빠릅니다. 그래야 편안해지고 그래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빨라요. 그러나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어. 외상 트라우마든 중증심리장애든 만들어졌어. 이거를 원래 회복을 한다. 즉 치료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하는 데까지는 없는 거는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엄청난 기간과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가 봐요. 왜?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비싸요.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는데요. 쉽고 빠르게 악화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가해자가 됐던 또는 외도한 사람들이 됐던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왜 치료해야 되는데? 난 괜찮은데 내가 왜 치료해야 되는데? 니나 해라. 얘기하잖아요. 아프면 니가 하지. 지가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이 미쳤나봐. 이 비용 있으면 내가 골프 치러 가겠다. 이 비용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안 그런가요? 치료하는 분들도 고민할 때, 또 치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악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 다음 기간이 연 단위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몇 년인 줄 알아요? 뭐 1년 살다 그냥 하루 살고,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60년이야. 60세에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100살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인생이 60년이라 쳐요. 80이라고 쳐요. 80년이라 그러면 80년의 인생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꼴랑 1년 투자 못하냐고요. 그렇다고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느냐? 아니에요. 마음치료의 기본이 뭡니까? 현실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유지 관리하면서 회복을 해가지고 과거 살아왔던 날을 다 행복으로 전환합시다. 그래서 미래를 또한 행복하게 갑시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기간이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80에다 놓고 보면 1년이면 80년 중에 고작 1년이에요. 1년이면 80년 인생이 결정돼요. 내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년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편안하고 안정적이었고 그래도 행복하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소중한 추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마치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추억거리 얘기하는 거랑 거의 같은 내 과거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나의 미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치료 습관을 갖고 완치가 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습관의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분들도 아직 내가 완치 결정 안 됐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됐구나. 치료하지 않은 분은 내가 드디어 미쳐가고 있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편안해지면 편안할수록 점점 더 미쳤구나. 그때부터 내 아이들을 또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상하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문제를 유발시켜요. 문제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기간 투자 못하겠다, 비용 투자 못하겠다, 노력 못하겠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악화만 되지 마라. 악화만 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세요. 내 인생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 기본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건강만 생각하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한테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한테 줘버리세요. 몰입하란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몸만 건강하고 일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그냥요. 그러면 됩니다. 뭐 사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되고 그거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하지 마세요. 행복 찾지도 마세요. 포기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그러면 기간, 비용, 노력,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치료하는 분들도 자기 인생, 치료 시작했잖아요. 그 어렵게 결정해서 시작해서 치료 과정이다. 재발 예방하면서 치료 습관 만드는 과정이구나. 알아야 돼요.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완치될 때까지. 또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될수록 파괴되는 속도는 쉽고 빠릅니다. 악화되는 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내 외상 트라우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나 중증심리장애 관련되는 말과 행동, 하긴 중증심리장애는 본인이 지금 문제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특징이 뭐냐면 중증심리장애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내부가 싹 썩어가지고 똥이 된 스타일이죠. 썩었다니까요.
근데 겉은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막상 까보세요. 냄새나서 그 사람 곁에도 못 갑니다. 근데 끼리끼리는 그 냄새를 좋아해요. 서로. 그래서 중증심리장애는 중증심리장애들끼리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이 중증심리장애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중증심리장애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왜? 파괴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파괴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치료하는 분들은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이 얼마나 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노력은 왜 합니까? 노력을.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고 하더라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잖아요. 왜? 치료, 회복,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노력이에요. 편안해지면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 노력이에요? 노력은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상처 입어요. 그래도 노력을 끊임없이 하라고. 어디까지? 완치될 때까지.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노력하기 싫어가지고 비용이 비싸네, 기간이 오래 걸리네. 왜? 노력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노력. 왜? 스트레스 상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치료하는 분들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 중증심리장애야, 외도한 사람이 됐던 범죄 가해자가 됐던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니만 괜찮아지면 나는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악화돼요. 그 사람들보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본인을 회복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거기다 대고 야 기간이 이만큼 들어가고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 노력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래도 너는 회복을 해야 돼. 그 사람들 보고 여기만 아니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강요할 권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나 돌아오세요. 본인이나. 내가 돌아와야 주변 사람이 또는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필요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참고를 해서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빨리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하시는 분들도 하지 않는 분들이 어차피 인생 다 날아갔다 치고 치료 시작하는 분들은 완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과제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는 거, 노력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를 아냐고요. 쉽고 빠르게 악화되는 길이 아닌 비록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지만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만 내 인생 80년 중에 내 1년을 투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한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해서 진짜 내가 투자를 한 그런 아주 현명한 굉장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포기하고 앉아있냐고요? 왜 자꾸 질질 끌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